안녕하십니까. 춘스토리 대표 신재춘입니다. 이제 가을이 왔죠? 오늘은 정책자금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업자나 뭐 소상공인이나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자금들이 있는데, 개인 자금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기관을 통해서 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고 또 거기에 맞게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도 하는데, 자금은 뭐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운영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뭐 전환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업장을 확장하면서 그런 시설 자금들도 만들 수 있고요. 국내 중소기업의 정책 자금은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물론 뭐 소상공인진흥재단도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뭐 이렇게 정책 자금들을 많이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대출에 관련된 보증을 통한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대출에 관련된, 기관의 보증을 통한 대출에 관련된 정책자금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보, 그러니까 기술보증기금, 신보,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자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책 자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기업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리고 정책 자금에 관련돼서 제3자의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부분들만 좀 안내를 드려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뭐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장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은 그 기술평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보증평가를 받으면 뭐 벤처기업 승인도 받고 이런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증과 그 다음에 이제 기술평가는 좀 분리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기술보증기금에서 이제 그런 보증을 받아서 은행을 통한 대출을 받고자 하면 보증평가에 대한 이제 일종의 합격을 해야 되는데, 보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에서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무제표상도 예뻐야 되겠죠. 그리고 대표자의 경영 능력, 뭐 그 다음에 경영 철학, 그리고 사업성,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평가. 보통 이제 기보를 선택해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이제 보증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일반 서비스업이라기보단 뭐 IT나 아니면 이제 제조나 뭐 기술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추구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되고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뭐 도소매업 종에 대한 이제 평가들을 받아서 보증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용보증기금회사 이제 관장하는 인증은 기술보증기금은 벤처, 이노비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업무들을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메인비즈 인증, 그러니까 경영력 신용 중소기업 인증에 관련한 업무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만 메인비즈 인증을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기관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많이 관장을 하게 되고, 보통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종에 관련된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기술보증기금에서 정책자금을 그러니까 보증을 받았는데, 보증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85%냐, 90%냐, 뭐 100%냐 이런 이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요.
보증기간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활용하고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곳에서만 중개자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물론 뭐 기관들끼리 뭐 전환 보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쪽 기관에 대한 보증에 대한 분들에 대한 대출을 모두 다 변제하고 새로운 쪽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동시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게 기본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기청 출연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서를 발부해서 은행에서 대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기업의 운전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출해주는 그런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보에서 사용하시는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용하는 정책자금 둘 중에 한 곳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의 용도에 맞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또 이제 운전자금이 더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또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를 처음 내시면서 뭐 창업자금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재단 보통 이제 뭐 3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의 이제 정책자금을 이제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은 보통 신용보증 재단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많이 받아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보증 재단을 통해서 정책자금을 가져가면 대출을 받게 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정책자금을 해주지 않습니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 관련된 부분들이겠지만 어떻게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업하시면서 돈이 많이 필요하죠.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이 필요로 한데 돈을 빌리고자 할 경우에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그렇죠. 예전에는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면 도와주는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저희들도 뭐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뭐 빌려받기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당 기업이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사업성은 있는지, 재무의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대표자의 사업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매출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기업의 신용 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증빙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정책자금을 이제 꼭 필요로 하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금으로 자산이 어느 정도 충분해서, 그리고 처음 시작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잘 올라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뭔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관련된 정책자금들을 활용해서 자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은행과 연계해서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자금들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컨디션입니다. 제가 이제 정책자금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기업 대표님과 그 미팅을 드릴 때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에 대한,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기업들도 그 기업이 잠깐 힘들어서, 물론 뭐 경영에러 지원금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하겠지만,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업의 정책 자금에 대한 한도가 커지거나 정책 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컨설턴트의 능력이 아니라 그 기업의 컨디션입니다. 그 기업이 컨디션을 가져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똑같은 제조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은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한쪽 기업은 열심히 사업만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왕이면 기술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성장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한 초석들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설립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그런 경영 시스템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게 기본입니다. 매출액이 높으면 더 좋겠고, 그리고 재무의 건전성, 예를 들면 자본 잠식이 있거나 이러면 기업에 론이 발생하기 어렵겠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시고, 처음에 창업자금부터 기업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그런 성장 동력 자금, 그 다음에 연구개발 자금, 사업 확장 자금, 시설 자금, 운전 자금,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형태를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증도 취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디테일하게 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